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 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신고해야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이니까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해라 이랬는데, 자, 요 부분이 옳은 표현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0일이라고 가정해보고 여기를 30일이라고 바꿔볼게요 제가. 그리고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렇게 출제했다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일 안에. 그렇지.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에요. 네. 단이 있지, 단. 네. 이 단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빼주면 돼요. 단, 일방이 뭐하면? 일방 거부시. 그쵸?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거를 본문이라고 하고요. 요 단부터 뒤에를 뭐라고 할까요? 예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단자가 붙었잖아요. 단서라 그래. 단서. 그러니까 이게 그 본문과 단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칙으로 한번 옳은 지문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편의에 의해서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니까 단서.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처럼 내면 완전히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면 규제지역이네요. 네, 그럼 규제지역이면 거래가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뭐 5억이든 뭐 50억이든 안 따지고 아무튼 그 뭐 주택 자금 조달 계획, 주택 이용 계획 써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또 누구래요? 국가래. 매수가 국가랍니다. 그럼 국가가 신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데 단독, 공동. 단독으로. 또 공동으로 하지 않아요. 국가 단독으로. 자, 이때 화살표 하나 해줄게요. 국가가 단독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가 국가라 그랬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 내가 입주할 건지 뭐 이런 입주 계획. 이런 것들 써낸다 아니면 이런 거 안 써낸다. 국가는 이런 거 안 써내요. 국가는 이런 거 없다. 네, 국가는 그냥 단독으로 가서 뭐만 갖다 내면 되는 거야. 신고서. 신고서만 갖다 내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일절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매수일 때는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요 2번도 완전히 틀렸고 3.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은 신고 관청이 된다 뭐 이랬는데 일단은 이게 좀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릴게요. 여기다가 중요 표시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뭐뭐뭐 있어요. 제주가 있고 제주도 또 전라북도 이게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강원도 강원 이게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렇게 세 개의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요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는 중층제를 취하고 있어요. 이 중층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중복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강원도를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이 강원도도 지방자치단체인가?
강원도가 지자체냐고요. 예. 원주시 있잖아요.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원주거든요. 원주시도 지방자치단체인가?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자체, 여기도 지자체야.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는 이게 다 살아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밑에 있는 그 시군구가 그대로 살아 있다고. 그래서 이걸 중층제라 그래요. 근데 제주도는 특이하게 단층제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만 그래요. 제주도만. 그러니까 이 단층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도 지방자치단체예요,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야. 근데 여기에 제주도에 우리가 시가 있잖아요. 무슨 시?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제주시하고 원주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시라고. 예? 예. 얘는 뭔 시야? 원주시는. 예? 지방자치단체인 시예요. 근데 제주시는 행정시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두는 시라고요. 행정시. 예? 예. 얘는 그냥 지자체인 시. 지자체인 시예요. 그쵸? 예. 그러면 제주시장은 어떻게 뽑혀? 어떻게 그 제주시장이 되는 거야? 누가 임명? 도지사가. 예. 원주시장은 그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행정시라는 표현은 어디에만 붙이는 표현이냐면 제주도에만 붙이는 거야. 다른 데다 붙이면 안 돼요. 안양시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들어가는 거지. 안양시장은 선거를 통해서.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면 행정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주시랑 서귀포시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든 행정시의 시든 그런 거 안 따지고 뭐이면 시장이면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든 행정시든 아무튼 시장이면 무조건 뭐가 된다. 신고관청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니까. 그러면 3번이 맞는 거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시장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든 시장이면 다 신고관청이 된다. 다만 이때 시 밑에는 구가 없어요. 구 없다. 네. 어디 밑에는 구가 없다. 행정시 밑에는 구가 없어. 그러니까 구가 없으니까 얘가 시장이 되는 거야. 우리 그러면 안양시장은 신고관청이 될 수가 없네요. 그죠? 왜 안양시장은 그 신고관청이 될 수 없는 거야? 구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옆 동네 그 과천시장은 어때? 과천시장은 신고관청이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어? 구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군포시장은 군포. 여기 이제 3번이잖아. 3번 군포. 신고관청 되겠지. 왜냐면 그 군포에도 뭐가 없어요. 구가 없으니까. 자, 4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아무나 해도 된다 이 뜻이잖아. 예, 그럼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바꿔보세요. 거래 당사자 빠지고, 그죠? 예, 빠지고 완전 아웃되고 그 다음 해당 개공이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꿔야지. 의무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단서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개공이 신고해야 돼요. 5번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공은 신고서에 서명 밑날이네요? 아니면 또는 날이네요? 또는 날인. 우리 개공이 밑날이라는 건 딱 두 개. 뭐하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하고 요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또는 날인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날인이 좋은데 요 표현이 나왔네? 등록관청? 네. 그럼 여기 등록관청 있고 이게 뭔 뜻이에요? 뭐 관할하는 시군구. 등록관청은 뭐 관할하는 시군구야?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가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럼 여기 사무소 쪽에다가 이거 내는 거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신고관청에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틀렸네. 요거. 예. 그쵸? 예. 등록관청하고 신고관청은 다른 말이에요. 예. 완전히 다른 말이다. 예.
자, 이번은 올해 우리 36회 본 시험 문제네요. 옳은 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공급계약 나왔어요. 공급계약. 이거 신고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되고. 매매, 공급, 전매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2번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지방자치단체에다 밑줄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그냥 지자체로 읽지 말고 뭐라고 읽어요? 국가 등이라고 읽어요. 국가 등이 우리 일반 사인과 거래를 했대요.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야 돼? 당연히 국가가 해야지. 예,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된다. 국가 단독 아니면 공동. 단독. 우리 첨부 서류 있고 없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국가는 그냥 신고서만 내면 된다. 3.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해당 개공이 신고할 수 있다.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지문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공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돼요. 4.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함정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 내기만 하면, 신고서를 갖다 내기만 하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면 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라고 해야지. 요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제출을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야지. 수리가 돼야지. 그래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5번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 신고할 때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신고 기간은 60일이다 이랬는데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도 신고는 며칠? 30일 내에 해야 돼. 60일짜리 신고는 외국인 제도밖에는 없고요. 자, 예상 문제 1번 옳은 것. 부동산 거래 신고는 증여계약도 해야 된대. OX, X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슨 계약? 매매, 공급, 전매까지 포함. 2번 개공이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와 개공이 공동으로 해라. 당사자랑 개공이랑 공동으로 하는 일 없어요. 이때 누구 단독? 개공 단독으로 신고한다. 3.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이거 농지의 농지증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 하다 말씀드렸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농지증을 받아도 신고는 해야 된다 해서 한 것으로 보는 간주제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시군구는 검증 체계를 검증 체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 검증은 몇 건만 한다 그랬어요? 전 건 다 한다 그랬어. 전 건 다. 그러면 이 전 건 다 검증을 하려면 체계, 즉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사람 수기로 못하니까. 그러면 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면 가령 동안구, 만안구 이런 데서 막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그런 거를 해? 그럼 이거를 누가 만들면? 국장이 만들면 전국 통합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에다 별표, 국장이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건 비효율적이도. 그러니까 여기 국장이 구축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 의외로 잘 출제돼요.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5번 당사자는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여기 다시 한번 채색 잡아볼게요. 주어가 뭐이면 당사자이면 무효 취소 해제 신고하여야 하는 거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 여기 주어를 만약에 개공으로 주면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꼭 좀 주의하시고. 2번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60일 이내에 60일 아니고 30일이고 소공 및 중개보조원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누구는 가능한데 소공은 가능한데 중개보조원은 하면 안 돼요. 중개보조는 어떤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 어떤 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거. 일반 서무는 전화 받고 이런 거 하는 거고, 이런 거 대행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3번에 지방공사. 이것도 읽을 때 지방공사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어요?
국가 등이라고 읽어요. 국가와 개인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거죠? 누구 단독? 국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당사자랑 같이 하는 거 아니고. 4번에 얘는 채색을 좀 잡을게요.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얘를 거래규제든 이용제한이든 하나만 저한테 예를 들어주실래요?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중에서 하나만. 제가 두 개도 원하지 않고 하나만. 하나만. 거래규제, 이용제한 뭐라도 괜찮아요. 하나만.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제가 맞았으면 맞았다고 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할게요. 개발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고,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 그린벨트 아니에요? 네. 그럼 개발 제한구역은 거래규제의 이용 제한이에요. 개발 제한구역이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지. 네. 이런 거를 우리 관청에다가 알려야 돼, 알릴 필요 없어. 아니, 뭘로 알려, 이거를. 이거는 누가 더 잘 알아요. 관청이 더 잘 알지. 그래서 관의 업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재사항이 아니다. 알려줄 필요 없다. 그럼 뭘 기재하냐면, 관이 모르는 거. 관이 뭘 몰라요? 거래가격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면 되는 거죠. 5번. 주택법상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규제 지역 안에 주택이라면 실거래가 상관없이, 그죠? 실거래가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어때요? 맞네? 예, 5번이 예, 정답이 된다. 자, 이제 테마 2번에 여기도 별표 해주시고, 여기 일단 저 내용 들어가서 제가 올해 무조건 나올 만한 항목이 하나 있어서 그거 소개할게요. 자, 일단은 신고서가 계속 나오다가, 그죠? 우리 31, 33, 34, 뭐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35회 안 나왔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언제도 안 나왔어. 36회 안 나왔죠. 근데 2년 연속 안 나오고 3년 연속 안 나온 적은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 몇 회는 37회는 특별히 출제가 예상된다 이거예요. 출제가 특별히 예상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사항 한번 볼게요. 1번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접 거래가? 개공 없이. 그러니까 우리 금지 행위에서 말하는 직접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없이, 개공 없이 거래하는 그 직접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뭐 또는 뭐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출은 누가 하고? 일방이 제출하고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서명 또는 날인만. 단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누구가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이 신고. 이때 국가는 공동 단독으로 신고한다. 그리고 개공이 중개한 경우에는 누가 신고서를 제출? 개공이. 이때도 단독으로 합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국가 단독, 개공 단독. 예. 다만 이제 개공의 경우에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공동신고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리고. 자, 계약 체결일이란, 계약 체결일이란, 이제 왜 이제 이게 필요하냐면,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 들어가야 되죠? 30일. 그럼 이 30일에 그 내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기산점인 체결일이 언제가 체결일인지 뭔가 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당사자가 일단 특정되고 목적물 뭐 이런 것들도 특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합의가 되면 이걸 체결일이라고 한다. 근데 합의하고 더불어서 돈을 좀 이렇게 주고받았다면 그 지급일도 체결일이 될 수 있다. 지급일. 그리고 합의된 날과 지급한 날 둘 중에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 앞선 날짜가 합의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된 날 지급일 중에서 기준이 뭐냐면 뭐 하는 거? 앞서는 거.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할게요. 출제가 된다면
앞선 날짜. 그러니까 둘 중에 앞선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날이면 뭐 같은 날이 될 테고 앞선 거를 기준한다. 이왕이면 관청에서는 신고를 어떻게 받고 싶어요? 빨리 받고 싶어? 아니면 천천히 받고 싶어요? 빨리. 그러니까 앞서는 것을 기준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돼? 국적. 한국 사람은 국적을 안 적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국적 왜 안 적는다 그랬을까요?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따로 안 들어가도 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라면 뭐도 꼭 하나 표시, 용도, 별표. 예. 이 매수 용도를 주관식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방식이냐면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체크 방식. 예. 그러니까 체크하는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용도로 쓸게요? 장황하게 쓰라고 하면 외국인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에 하나 선택해서 체크하는 방식이다. 한국 사람은 이거 체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5번의 공급계약은 어떻게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최초로. 그래서 이 공급계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뭐 이런 거 이따 뒤에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애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속 임대주택인 주택과 일정한 기간 살다 보면 내 집이 되는, 그러니까 분양으로 돌려주는 임대주택이 있대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은 임대주택을 살게 됐다고 하면 계속 임대주택과 분양으로 돌려주는 임대주택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 이게 내 집이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은 법인 사업자만 가질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그래서 법인의 한정,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은 무슨 사업자?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개인이라고 붙이면 틀린다. 자, 6번이 이제 신고서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그런 항목인데, 면적 적을 때 실제 거래한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그러니까 거래한 면적만 적으라는 얘기죠.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죠?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무슨 면적을 적고, 전용 면적, 나머지는 연면적을 적는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 학원 건물은 여러분 집합 건축물 같아요? 아니면 우리 단독 건축물 같아요? 이 학원 건물. 이거 집합 건축물이에요. 각 층마다, 호마다 다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가령, 우리 학원이 5층인가요? 네, 503호를 만약에 중개했다. 그러면 뭘 적어야 돼요? 503호면. 전용만 적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건. 그 다음에 7번에, 요거 채색 잡을게요. 공급이랑 전매 계약의 경우에는 무엇이 여기다 해야 되네. 여기다가 부가세가 생긴다. 포함한다는 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외의 거래면 공급 전매 빼면 뭐가 남아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매매는 중고 거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없고 여기 제외, 여기도 별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가세가 있냐 없냐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매 계약은 왜 부가세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공급 계약은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니까 부가세가 붙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전매 계약에 부가세를 붙이는 이유, 제가 이거 기본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잔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잔금하고는 관계없고. 왜 그런다 그랬죠? 제가 이거 커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게 3,3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3,300원을 주고 우리가 사면 공급 받는 거지. 그때 3,300원에서 300원을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사갖고 오는데 친구가 이걸 나보고 팔을 해. 네? 그럼 나 얼마에 팔아야 돼? 3,300원. 왜 3,300원을 팔아야 되지? 부가세를 상대방한테
전가시켜야 되니까. 결국에 그 300원의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거야? 최초 산 사람이 아니면 여기 전가받은 사람이. 전가받은 이 사람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최종 소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안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매 계약도 부가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예. 근데 매매는 왜 부가세가 안 생긴다 그랬어요? 매매는 쓰던 거니까. 예, 부가가치라는 게 창출되지 않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얘도 우리 이렇게 채색 하나만 잡고 여기도 별표. 이것도 아주 잘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 여기 이제 평촌도 일기 신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땅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부지예요. 예. 근데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15층짜리. 근데 이 아파트가 한 30년 됐어요. 우리 안양도 한 30년 됐나? 넘었나요? 몇 년 됐어요? 37년? 33년? 네, 33년, 되게 오래됐네. 여기 일기 신도시니까 되게 오래됐죠. 33년 됐으면 어때요? 아파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재건축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지금 뭐, 신문 뭐 이런데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뭐 이런 그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요. 어마어마해요. 뭐가 어마어마하냐면 건축비가. 지금 우리 노량진 아시죠? 노량진? 예, 그 노량진이 위치가 어때? 굉장히 좋아? 아니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좋긴 뭘 좋아요. 그렇게 썩 좋은 동네가 아니거든. 노량진 주거 환경이 아주 양호한 데는 아니에요. 거기 되게 슬럼화돼 있고 그렇다고 뭐 아직 후진 동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노량진이 지금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 재개발 뭐 1구역에서부터 막 11구역까지 있고 하여튼 엄청 후진 동네란 말이야. 아니, 정정, 후지다고 하면 좀 그러고, 왜냐면 또 노량진 사람들이 들으면 또 그러니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아무튼 좋은 동네는 아닌데, 일반 분양가가 29억 7,500 뭐 이렇게 가요. 어마어마한 거야. 저는 살다가 노량진이 거의 일반 분양가가 30평짜리가 30억이 되는 이 상황을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왜냐면 토지 가격도 원체 비싼 데다가 근데 땅 가격으로만 따지면 못해도 한 15억 정도는 될 것 같고 건축비가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평촌에다가 이걸 이제 재건축을 한다. 평촌은 주거 환경이 어때?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죠. 여기 이제 재건축을 하잖아요. 재건축을 하려고 봤더니 가령 뭐 한 27층 올려준대. 그럼 15층에서 27층이면 좀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한 세대당 얼마씩 부담금을 따져봤더니 7억씩 내래. 한 세대당. 그럼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 안 하겠어? 못하지. 예. 7억씩 내고 못하잖아요. 나 그냥 살래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일기 신도시를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높여줘야지. 몇 층 정도? 27층 갖고 안 되고. 60층 올려주지, 뭐. 아니, 주거, 환경이 양호하니까 60층 올려주고, 정책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늘어나는 게 45층이잖아요. 그렇죠? 45층이 늘어나면, 이거를 청년층에 공급하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집 없이 장가 안 가고 집 없이 시집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시집 장가를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저 시골로 가냐고.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골은 땅값도 싸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 애들을 위해서라도 공급해줘야지. 공급 안 하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뭐 수도권에 땅이 뭐 어떤 그 신도시처럼 만들 만한 땅도 없는 데다가 저는 이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어나는 건 다 청년층 위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지 뭐. 그럼 봐요. 15층에서 60층으로 올라가면 한 세대당 7억 부담하던 게 얼마 하면 하겠어? 1억만 내든가 아니면 빵원 내든가 아니면 돈을 좀 받던가. 그럼 여러분 찬성 반대?
무조건 찬성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야 공급을 하고 아파트 안정화 시킬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여기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제 생각이 어때요? 동의해요? 네. 그럼 동의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러면 다음 경기도지사 한번 선거 나가볼게요. 예. 요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것 때문에 시장 뭐 이렇게 갈린 거야.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입주권은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종전부동산이 있는 거야. 그죠? 뭐 갖고 있는 사람? 입주권. 근데 여기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45층 늘어나는 거.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주권이 아니에요. 그 얘는 뭐야? 이건 신규 분양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분양권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뭔 자리에다가? 입주권 자리에다가 무슨 권 붙이면? 분양권 붙이면 바로 틀리는 거지. 신규 분양 받은 사람이 종전부동산이 어디 있어? 있지도 않지.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셔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잔금이 하나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중개부수 구할 때 분양권, 입주권은 잔금 안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잔금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거 여러분 전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새 아파트 안 들어가고 이게 거의 다 지을 쯤 되면 피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 이거 한 25억에 판다? 예를 들자면 25억에 전망한다. 그럼 이 25억의 가격의 마지막 금액을 잔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나 시행사에 내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거래한 잔금. 여기서 잔금에다가 거래한 잔금이라고 해. 거래한 대금의 잔금. 그러니까 건설사에 내는 잔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잔금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권처럼 건설사에 내는 잔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분양권 입주권을 사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잔금을 말하는 거라고. 이거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 이런 거 있으면 참고사항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건 당연히 적어줘야 되고, 왜 적어줘야 되냐면 과세 자료로 쓰여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필지가 많거나 뭐 거래 당사자가 많거나 그러면 그 신고서 기재사항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 용지를 붙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다른 용지 밑에다가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른 용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별지라고 해요. 별지라고 한번 적으시고 별지를 붙여서 간연한 후에 그걸 첨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해서 신고서를 써야 되는데 쓸 게 많아. 필지도 많고 당사자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고관청에 가서 공무원한테 뭐 주세요라고 해야 돼. 응? 여기 우리 표현대로 하면 다른 용지 주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백지가 아니고 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를 달라고 해야 돼? 별지. 그리고 정확히는 별지 서식을 주세요 이러면 준다고. 그럼 별지 서식은 백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야. 써서 내는 거야. 그죠? 이게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간인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간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예요. 자, 이제 이게 신고서고, 신고서 원본이고, 복잡하면 뭐를 붙인다고? 별지. 별지 서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별지 서식은 내가 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관청에서 달라고 이제 수령해서 써서 이걸 뭐 하라고요? 간인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붙여가지고 내가 여기다 찍는 도장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뭐다라는 거. 하나의 세트라는 걸 증명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2월 달에 개정이 된 건데 얘 때문에 제가 요거 예상이라고 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시험에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진짜로 장 지질게요. 장. 이거 뭔 장? 응? 뭔 장이요? 그 손에 장 지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장 지진다. 이거 무조건. 자,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여기가. 예. 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누구죠? 당사자, 국가, 개공. 근데 누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 개공. 그 다음에는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부터 한번 해볼게요. 원칙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동신고. 공동신고한다는 게 무엇을 공동으로 하는 거야? 응?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출은 혼자 하고, 그러면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해서 신고서에 이걸 갖다 내면 관청 공무원은 의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의심할 게. 응? 그러니까 신고서에 매도 매수 다 써 있고 이름 뭐 도장 다 찍혀 있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의심할 게 뭐 있어?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따라서 얘네들은 신고서 외 첨부 서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둘이 같이 도장 찍고 했는데.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신고를 하러 오면, 단독 신고를 하러 오면 공무원은 일단 의심해봐야지. 뭘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진짜 거래가 있었는지, 진짜 거래가 있었는지를 뭘로 확인할 거냐면 계약서 갖고 와요. 계약서 갖고 와. 원본을, 사본을. 왜 원본을 갖고 오지 않는다? 원본은 등기할 때 들어가요. 원인 서류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본, 이거 조심해야 돼. 사본을 낸다. 원본은 등기소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이렇게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계약금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보통 우리가 계약금도 막 억 단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뭘로 우리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 계약금을 통장, 뭐 통장 사본, 뭐 이런 거 내라는 거예요. 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러분 종이나 아니면 뭐 책 아무데나 볼펜 말고 연필로 17억 200만 원을 한번 써보세요. 종이나 뭐 아무데나 한번 지워도 되는 데다가 연필로 해도 되고 17억 200만 원을 한번 써보세요. 17억 200만 원. 설마 한글로 쓰지는 않겠죠? 한글로 쓰면 안 돼요. 숫자로 17억 200만 원을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어요? 우리 앞에 두 분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썼어요? 잘 썼네. 잘 썼고. 잘 썼네. 우리 다들 잘 쓰신다. 이게 어제 그 기사 뜬 거 보셨어요?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영등포의 아파트가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우리 경매에서 그 보증금 거는 거 있잖아요. 그 보증금이 계약금의 성격이거든? 몇 퍼센트 걸어야 돼? 10%. 뭐의 10%? 입찰가 아니에요. 최저 매각가. 근데 최저 매각가가 15억 얼마야. 근데 이 사람이 얼마에 뭐 쓰기로 했냐면 17억 200만 원에 쓰기로 한 모양이에요. 근데 17억 200만 원이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경매는 항상 숫자로 써야 돼. 한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를 더 붙인 거야. 여기다 뒤에다가. 근데 이런 실수를 왜 하냐면요. 제가 지금 한 몇 분을 보니까 다들 잘하시네. 근데 이거를 안 붙이면 실수하게 된다고. 콤마 안 붙이면. 콤마 안 붙이면. 몇 자리인지 읽어봐야 돼요. 일십, 백천 이거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콤마 붙이는 연습을 꼭 해요. 학교론 시간에 이거 혹시 배웠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잘 쓰는구나. 훌륭한 학교론 선생님이네. 아니 이거를 제가 이제 학원에 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가는 학원마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이 사람 이래서 어떻게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만큼을 내든가 170억을 내든가 아니면 최저 매각가의 10%가 1억 5천이야. 1억 5천 2백인가 뭐 그래요. 그거를 뭐 하든가 날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안 내고? 이걸 낼 수가 없지. 그렇죠? 착오를 주장할 수 없나요?
응? 차고를 주장해서 돌려주세요. 이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택도 없다. 그런 거 안 된다. 네. 2등 얼마에 썼을 것 같아요? 2등이. 그러니까 1등이 170억 썼고 2등은 얼마에 썼냐면 18억 5천을 쓴 거야. 2등이. 근데 2등이 18억 5천 썼다고 그랬잖아요. 시세가 18억 5천이야. 경매 시세가, 일반 시세가. 그 사람 왜 경매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일반으로 그냥 사도 18억 5천인데 그걸 굳이 경매에 들어가서 시세대로 산다고. 3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썼는데 3등이 16억 7,777만 7,777원 썼더라고. 그 사람이 제가 볼 땐 1등 한 사람 같아. 제일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포기할 거고, 당연히 포기할 거고, 2등은 헛수고 한 거지 뭐하러 그걸 시세대로 사냐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3등이 떨어지긴 했는데 3등이 제일 잘한 거긴 하죠. 그래서 요거 계약금 같은 거 주고받는 서류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단독신고 사유서를 가져와야 된다. 근데 원래가 1번과 3번은 있었던 애고 얘가 신설이야. 얘가 특별히 중요해요. 이거 요거 없다가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단독 신고한다 그랬죠 아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 그냥 국가는 뭐만 가져가? 신고서만 가져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자, 이제 당사자로 낼 확률이 일단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국가는 안 낼 거예요. 국가를 왜 내겠어? 이거 낼 건데 이게 좀 복잡해요. 어떤 측면에서 복잡하냐면, 개공은 무슨 신고하는 거 원칙, 단독 신고하는 게 일반적으로 원칙이잖아요. 혼자 하면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뭘 가지고 가냐면 계약서 4번 이거 들어가야 돼요. 원래 안 들어갔는데 이것도 신설이야. 개정되면서 원래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야 돼. 계약금 주고받고 했는지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공도 이제 못 믿겠다 이거야. 실제로 무슨 신고 같은 거 막 들어오니까, 허위 신고 막 들어오니까 개공도 못 믿겠다. 이제 계약서도 갖고 와, 계약금 증명서류 이것도 갖고 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신고를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냐면, 공동중개하면 공동신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동중개에서 공동중개할 때는 제출 서류가 똑같아요. 근데 공동중개했는데 무슨 신고를 하게 된다면 단독 신고를 하게 된다. 이게 좀 출제 예상이에요. 저 같으면 이걸 낼 것 같아. 공동중개했는데 혼자 들어올 때, 그죠? 개공 혼자 신고할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 개공이 신고를 거부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를 가져와. 4번, 그 다음에 계약금 증명서류, 그리고 뭐 또 내. 단독신고 사유서. 자, 그러면 단독신고 사유서가 여기랑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지. 포인트가 요거야. 누구가 거부하면 뭘 갖고 와? 사유서. 근데 이게 거부하지 않으면 사유서는 들어갈 일이 없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올해 시험에는 이거 안 내면 문제도 아니다라고 보셔도 돼. 그러니까 부신법에서 올해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원래도 중요했지만 개정되고 신설되면서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바뀌었다. 자, 이제 정정 변경까지만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정은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잘못된 거예요. 자,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어떻게 했다고?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지. 그거를 정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래 지분 비율 밑줄, 그리고 면적, 거래 지분, 요거 3개만 밑줄을 좀 잡을게요. 지금 요 밑줄 한 3개가 어디에도 똑같이 있냐면 변경 쪽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그럼 정리하면 3가지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 그 3가지가 뭐야? 거래 지분 비율, 면적, 거래 지분. 그러니까 우리가 2개만 기억해도 사실 돼요. 왜냐하면 거래 지분이 틀어지면, 거래 지분이 정정되거나 바뀌면 뭐도 바뀌겠어요. 비율도 바뀌겠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가지만 기억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변경 쪽은 얘가 좀 중요한데, 돈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요거 다 돈 관련이지? 네, 돈 관련은 무슨 신고만 가능하다? 변경. 그러니까 돈은 뭐는 안 받아주겠다.
정정은 안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거래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래서 가격을, 거래 금액, 돈을 바꿔야 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신고? 변경 신고. 이렇게 기억하고요. 작년 36회 본 시험에 뭘 냈냐면 이걸 냈어요. 이걸 36회에 냈단 말이야. 등록 신청 전까지 변경 신고 해야 된다. 정정도 마찬가지고 변경도 마찬가지고 등록 전에 해야지.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다 사례 하나만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이 있었고요. 거래가 있었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조정이 좀 있었어요. 한 11억으로 거래했는데 5천만 원을 올려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11억 5천. 그러면 이거 정정해야 돼, 변경해야 돼. 돈이 바뀌었잖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거를 변경 신고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등기를 먼저 하는 게 맞아? 자, 변경 신고 먼저 해야 되죠? 그런데 등기를 먼저 해볼게요. 등기를 먼저 하고 이걸 바꾸려면 이 거래 금액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꾸려면 무슨 불편함이 생길까요? 등기를 손을 대야 된다고. 그쵸? 그럼 등기 손 대려면 일단 무슨 불편함이 있지? 등기부를 손을 대려면 무조건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되게 번거롭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손 댈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가? 돈 들어가, 돈.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대법원에 내는 인지대도 들어가지만 등기 신청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항상 등기할 때는 수수료를 받아,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런 거 돈 들어가니까 등기 이후에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꾸려면 언제 바꾸는 게 좋아요? 등기하기 전에 변경하면 등기부에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은 거야. 올해 그 36기 시험에. 뭐 하기 전에 변경해라. 등기하기 전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